자, 세 번째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스토리텔링 말 그대로 이야기라는 스토리와 말하기라는 텔링의 합성어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용어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로 이제 청중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적인 소통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 광고, 게임,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이런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효과입니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스토리를 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조너선 갓설 교수는요,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이야기는 온갖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개인의 어떤 신념을 형성하고 그리고 사회에 공통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텔링과 스토리의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토리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반드시 종결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스토리텔링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서 말하는 그런 주체는 고객이, 그리고 소비자가, 그리고 시청자가, 사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주체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수백 수천 가지의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스토리텔링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정보를 좀 쉽게 이해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억이 오래 남도록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광고에서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Just Do It과 같은 이런 마케팅이 이런 스토리텔링과 같은 그런 마케팅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업무 측면에서는요, 그 스토리텔링이 이 부서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 고객을 중심으로 한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하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고객 중심의 스토리텔링 이런 이 순환 구조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히스토리, 익스피리언스, 마케팅, 쉐어, 이모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이런 유용한 측면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청자의 관점, 바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행동, 도전, 기회, 그리고 해법 등을 나눔으로써 이 듣는 사람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그런 유용성이 있고요. 그리고 화자의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말하는 사람이 청중의 관심을 받고 일정한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화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관점, 바로 상생의 관점에서는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느끼는 기쁨, 슬픔, 이 고통을 서로 나누고 그 의미와 목적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유용한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의 이제 주의점인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진실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그리고 환상적인 말들로 꾸미면 오히려 신뢰가 무너지고 공감을 얻기 힘들다라는 그런 좀 주의점이 있고요. 그리고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주입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창조되는 모든 이야기 행위를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야기 기술을 이런 새로운 미디어로 가져와서 현재 생활 양식에 적합하게 가치 있는 이야기들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의 블로그나 글,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등이 모두 사실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은 이런 창의성, 브랜드, 그다음 컨텐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다음 입소문, 정서적 공감, 공유라는 이런 다양한 어떤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 콘텐츠와 산업 측면에서 문화 콘텐츠는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장르를 포괄하고 있죠.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드라마가 큰 성공을 거두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먹은 음식 그리고 옷들이 불티나게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는 오히려 관광 명소로 개발이 되기까지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는 굉장히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성공 요건은요. 이 각 산업 분야에서 이 콘텐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고품질 콘텐츠 그리고 수익 모델 간의 이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성공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제품의 지나친 간접 광고, 바로 PPL이죠. PPL이 지나쳐서 서로 보는 사람들도 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거는 PPL이구나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어떤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이 제품과 컨텐츠 모두 실패한 사례도 허다하게 있을 정도로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이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거기에서 입었던 이런 소품들이 실제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이런 연관된 상품 이 광고 효과로도 이런 또 컨텐츠 산업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디지털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입니다. 디지털 게임 등 이런 스토리텔링을 포함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런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런 모든 매체에서 나타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인터랙티브를 제공해 주는 건 바로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바로 MMORPG 같은 게임이 이런 디지털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게이머 스스로가 이야기 전개의 이런 주체가 되어서 사용자와 작가와 상호작용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이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임의 창작 의도 그리고 장르의 규칙 그리고 작품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이런 재량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포함된 그런 게임이 바로 리니지 2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이 그런 인터랙티브 요소가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화와 디지털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이제 영화, 소설들은 어떤 신화의 스토리 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화 해설자 조세 캠벨은 영웅의 여정 12단계로 이렇게 정의를 할 정도로 신화를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사적인 구조를 가진 이런 신화가 전 인류적 가치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므로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바로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 그리고 매트릭스의 네오, 그리고 성경의 모세와 같은 이런 어떤 스토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 그리고 신화적 이런 스토리들이 이런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용자가 참여하는 이런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작가들이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배경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요,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취향에 맞는 이런 다른 사람과의 연대해 새로운 스토리를 창조해내는 그런 사용자 참여형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스토리텔링에 참여하면서 이 사이버 공간이 인간적인 공간으로 변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 리니지 2에서 바츠 해방 전쟁 이야기, 그리고 가시버시 혈맹 이야기, 그리고 마비노기의 습격의 거리 변신 이야기, 이런 다양한 사용자 참여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 시나리오의 스토리텔링인데요. 온라인 게임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이 바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완성도 높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하느냐가
게임의 중요한 또 성공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게임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목적이 독창적인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게임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이 문화 장르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힘입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게임 컨텐츠, 게임 시나리오 이런 산업들이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연계해서 사용자 중심의 그리고 이제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어떤 배경을 사용해서 결합해서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뭔가 결말을 사용자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주도적인 그런 컨텐츠로 발전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컨텐츠 요소 그리고 이 플랫폼 요소들 관련 기술들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